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프론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포스코, SK 수소동맹, 이제는 수소차의 차례인가? 멤브레인 상용화 시작에 대해서 한번 키워드로 좀 꼽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상하프론테크의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공시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라 가지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상하프론테크에 이제 요번에 이 공시 나온 겁니다. 요게 2월 8일에 나온 공시예요. 2월 8일에. 자, 보시면은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즉 코로나 기저 효과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데 기저 효과가 어쨌든 지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일단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아졌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딱 2월 8일부터 실적 공시가 난 다음부터 이 지금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주가가 빠진 거는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만 발생하면은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시고 좀 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자, 일단 배당도 이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주당 160원 요번에도 좀 진행이 됐고 그게 이제 2월 8일에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 배당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엔지니어링 쪽으로 좀 연관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수소차로도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부분에서 특히나 멤브레인이 차세대 신규 소재를 통해서 신사업 진출을 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많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또 뭐 시장에 연관이 좀 있고요. 자, 보시면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뭐 PCB, 반도체,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으로 좀 작용이 되는데 2차 전지가 매출 비중이 높죠. 2차 전지가 좀 높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해서 좀 비중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B에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쪽 반도체 쪽이랑도 좀 연관이 있고 또 자동차, 전장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에 좀 영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캐파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실적을 보시더라도 지금 소개로 보시면은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많이 지금 원래는 높았다가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좀 비중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쪽 좋아졌고 자동차 쪽도 조금 줄었네요. 아마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로 보시기보다는 여기로 일단은 사업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요런 쪽인데 지금 어쨌든 다양한 산업군에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어쨌든 다양한 산업군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전방 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아서 전방 산업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챙겨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4분기 그 이제 실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튼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많이 줄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될 것 같고 그게 뭐 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멤브레인 신규 매출 헝가리 배터리 모듈 부품 신규 공장 가동화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반도체와 장비 쪽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수소 관련된 이슈 때문에 덕분에 좀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기가 또 움직였고
아직 수소는 크게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같이 봐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현대차, 포스코에 이어서 SK그룹과도 수소 동맹을 맺는다. 물론 SK는 뭐 수소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관련된 기사 바로 있으시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각 대기업들이 이런 수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수소전기 보급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커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5개의 기업과 또 중소기업들과 합해서 43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예정이라는 거죠. 시장 규모가 이런 식으로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정부의 지원이 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전소,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수소 쪽은 뭐 수소 충전소라든지 그런 정부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기차 바라볼 때 제가 반친인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반친인 할 때 친환경에서 이제 전기 수소가 1위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이라고 그 다음에 후발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머지 제가 3가지 더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친환경적 시대의 흐름을 좀 복용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활성화됐지 사실 뒤로 다시 롤백이 되기는 좀 어려운 산업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관심도를 좀 높여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라인은 멤브레인 부분입니다. 멤브레인 굉장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멤브레인 상용화에 좀 성공한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그린 수소 쪽에 대한 부분에서도 멤브레인이 주요 소재고, 그다음에 상용화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멤브레인 제조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다음 정부가 5년간 최대 250억 원을 이제 후속 제품 개발비 보조를 또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품 개발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실적은 오히려 장부상 되게 좋은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 연료전지, 그다음 수전의 설비용 이런 부분에 따른 성장 여력,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이제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업황을 좀 무너뜨렸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이게 기저 효과라고 하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기저 효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는 코로나가 이제 실적을 바닥까지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튀기기만 해도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신다라고 보면 돼요. 쓰인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나쁘지가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관련된 섹터들을 좀 투자를 할 때 과연 수소 쪽이 계속 성장할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에는 당연히 성장을 한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좀 기사들도 최근에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이 그 수소위원회 뜬다, 요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업들 뭉치는 건데, 이제 수소 경제 인프라 구축을 좀 시도를 하는 거고요. 다음 43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지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보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SPR셀, 뭐 이제 동화 관련 그 동화 화텍, 그리고 종목명이 지금 헷갈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EM 코리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종목명이 제가 이따가 얘기하다가 생각나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하게 요즘에 종목명이 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상하프론테크.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 흐름이 지금 많이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한번 나왔잖아요. 조정이 한번 세게 나왔던 그 구간까지 다시 내려와줬어요. 물론 이게 여기 밑에 박스까지 좀 끓여야 되겠지만, 지금 거의 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는 수소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붐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조금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접근하실 때. 일단은 여기 라인 4만원에서 한번 끊는 4만원에서 한번 중요 라인을 설정을 하시고,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이제 한 42,000원, 45,000원부터 여기 아래 박스권이죠. 2,000원 정도까지 매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 손절 라인 잡는 거예요. 4만원으로 끊으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 기술적인 반등을 할 때 이런 이슈가 돼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재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목표가를 높게 설정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한 5만원 정도, 조금 더 욕심내보면은 한 이제 51,600원 정도까지만 딱 보고, 짧게 보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고 다시 눌렸을 때 다시 잡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단타 개념이죠. 단타 개념 지금 이슈가 되니까 그때 반짝 그 상승하는 거 잡아놓고 다시 좀 이제 어느 정도 올랐다 싶을 때 바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갈아타는 방법이고요. 요건 이제 회전력 부분으로 좀 보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좀 이걸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면은 하방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하방을 좀 열어놔서 매수 밴드를 요렇게 설정을 하세요. 매수 밴드를 36,500원까지 분할 매수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일단 접근 안 합니다. 41,500원 라인부터 이제 요 라인에서 한번 들어오면 매집을 하는 거고, 안 하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33,5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6만원 정도, 적어도 이제 한 57,000원 정도, 56,700원 정도까지 좀 노려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운용기간이 조금 더 길겠죠. 운용기간은 좀 더 길겠지만, 일단 스윙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고, 매수가 일단은 아랫 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손절 라인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게다가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고, 멤브레인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각자 투자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이제 각자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잖아요. 좀 장투를 좀 보시는 부분이 있고, 이제 단기로 보셔도 되는데, 이 종목은 어쨌든 좀 미래가 나름대로 좀 전도 유망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요. 단기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기저로 120선까지 깨졌으니까 사실은 요 밑에 박스권까지는 내려온다라고 일단 보시고, 근데 이 박스가 여기서 끝날지는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에 투자자들의 심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업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은 이제 현대나 이런 데서 수소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주에서 계속 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상하프론테크. 그래서 종목 자체는 좀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당연히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이제 나쁘지가 않죠. 나쁘지가 않은데 단기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분리막 멤브레인 소재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좀 부분이고요. 이거 사실 멤브레인 같은 게 좀 기대되는 게 또 이제 미국의 이제 고어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독점 공급했었는데 이제 상하프로테크가 특허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분봉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분봉으로 보시는 거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4만 원에서 끊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거고요. 그런 라인, 요런 라인 좀 보시면은 딱 여기 깨질 때 좀 강하게 눌렸기 때문에 깨지면은 이제 이탈하고 다시 잡아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 아니면은 제가 잡았던 1차 그리고 2차로 해서 접근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21선 깨지고 내려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무리하게 급하게 잡을 필요 없어요. 충분히 지켜보시다가 박스 들어온 거 충분히 확인하시고 지켜보시다가 안 들어오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진짜다 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바로 들어가겠지만, 사실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또 조정이 나온다라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하 프로테크 좀 한번 또 알아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